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참 부담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낼지 중요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종목 Y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 너무 걱정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렇게나 빠질 일일까 싶기도 했었고 엔비디아가 9%가 넘게 떨어지면서 뭐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400조가 가까이 좀 넘어갔다, 날아갔다라는 소식이 네. 있더라고요. 반도체주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낙폭이 어떻게 보면 과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에는 무언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반도체보단 2차 전지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저는 이제 그 스탠스, 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좋은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죠. 실적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의 흐름은 전 이미 8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세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끌고 간다라는 관점. 차라리 굉장히 길게 보면 나을 수가 있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이 종목들 길게 매수할 거야, 보유할 거야 라고 매수를 하더라도 짧게 보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겠다라고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빠지면 잘 못 버티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 호흡에서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추세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오늘 이제 시초가에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서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장중에 반대 매도라든지 좀 겁을 먹은 투자자분들께서 투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에서부터는 공략하기보다는 개장 이후에 저점대가 나오는지 혹은 차라리 종가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저는 철저히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밀려서 출발을 할 테고 여기가 장중 저점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저가일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어떻게 보면 종가까지 좀 살펴보시고 장 후반부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건 역시 전 단기적인 관점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공격적인 접근하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이요. 그렇다면 매도 관점은 어떠세요? 만약에 들고 있다면 오늘의 약간의 뭐 반등,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지금 덜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현재 오늘 그러니까 시초가 이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기간 자체가 꽤나 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일단 축소했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초가가 10,00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9,900원까지 안 빠질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원이든 200원이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른 종목을 매매해도 괜찮고요. 비중을 축소했다가 더 저렴하게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오늘 시초가 위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주가라는 것이 상승할 때도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하락할 때도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지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밀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중이 너무 많다면 조금 줄였다가 네.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어제 나왔던 이슈였는데 삼성에서 확인은 된 바 없고요. 지금 엔비디아 콜 테스트 이제 HBM3 8단 통과가 돼서 공급하고 있다. 뭐 이 소식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죠. 이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퀄 테스트 통과했다. 근데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통과가 돼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이야기해도 주가는 진짜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기업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400조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 반독점법 위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내용을 내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제가 앞서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해서 많이 빠질 것 같진 또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는 전 오늘 뭐 종가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미증시가 밀렸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의미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호재성의 뉴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될 것이냐 그거는 뭐 시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올라갈 만한 명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과거보다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새벽에도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네. 혹은 지난달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다음 스텝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을 보기에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저는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콜 테스트 통과마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체 뭐 통과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루머가 계속 돌았다 보니 민감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이렇게 점검을 들어가 봤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방산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방산이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시초가의 탄력도가 유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폴란드 관련해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다시 한번 무르익는 자리가 아닐까. 방산주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제 장후반부에도 어떤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보였냐면 물론 시간 외에서는 빠졌지만 어제 장후반부에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장후반부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견고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지수와 반대로 갈 수 있는 해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밀릴 때 상대적으로 견고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제 각 국가별마다 GDP 대비해서 2% 이상 국방비를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는 내수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작은 기업들만 뭐 테마성으로 많이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네.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괜찮게 보시네요. 방산 안에서 어제 그래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현대로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두 군데나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대로템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대로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현대로템이 가장 좋은 탑픽이 될 그래요?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아무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주들의 주가가 올라왔을 때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사업부와 방산사업부의 매출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전히 순수한 방산업체로서는 평가를 덜 받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산 쪽에서의 메리트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철도 쪽에서도 엄청나게 수주 네.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목표가가 64,000원 뭐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64,000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6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현대 로템 쪽으로도 자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한 상단은 6만 원까지 열어놓고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원래 기존의 대표님의 탑픽이 현대로템이었었다면 지금은 좀 바뀌었나요? 일단 현대 로템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전 또 이제 새로운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이제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정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작년에는 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9월달에 이제 이번 달이죠.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이 내한을 한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네. 말레이시아에서 내한을 하게 되는데 말레이시아의 국가에서 그 전투기에 대한 교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폴란드에서 전시회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이어서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도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수주잔고도 2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주잔고와 비교해 봤을 때 시가총액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한국항공우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방산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죠. 이 관점으로 많이 말씀 못 주셨는데 예,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오늘 많이 밀렸으면 좋겠는데 밀리면 안 되죠? 오히려 근데 시초가가 밀려서 좀 밀려가지고 저렴하게 공략을 해보시면 네. 목표가는 6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48,000원을 준비를 했는데 48,000원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00원이면 굉장히 좀 뭐 8월 5일에 급락 나왔을 때 네, 자리를 그 자리입니다. 주셨네요. 저 자리 이탈하면은 그래도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손절가 48,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한국항공우주였고요. 63,000원 목표가, 손절가 48,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